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야 그거야 뭐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투덜대고 할 일은 아니고 다 견뎌내야 되고 견딜만 합니다만 이거 인간들이 내놓는 비상식적인 언어와 그 행실들 이 속에 묻혀서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가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또 하나의 비상식 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합헌성 시비가 일던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5대 4의 결정으로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내용을 훑어보면서 참 참담하다 싶은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들 이들이 진작부터 나서서 이건 말이 되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도처에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또 꿰어 붙여서까지 이것을 합당한 논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법률 실무자로서의 최고의 영역에 있다는 헌법재판관들 참 이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이렇구나. 물론 당연히 합헌이 나왔어야 될 거고 나올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이미 공수처를 먼저 출범시켰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기 전에 먼저 출범을 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더구나 자기들하고 과가 다 같은 사람들이 진행시킨 일들인데 민변 출신에 뭐 어쩌고 그거를 뒤집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이렇게 마음이 참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이 허탈합니다. 물론 앞으로 이 조직의 위헌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실제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조직의 위헌성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따져나갈 것이고 거의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모순이 많고 빈틈이 많은 조직이라서 그래서 이 조직의 성립에 관한 위헌성 시비는 일단 접어놓기로 하고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 이제 법률적인 내용 어떤 문제들이 있겠느냐. 우선 검사 자격의 부여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수처에도 이제 검사를 둔다 그래서 지금 검사 공모에 들어갔는데요. 검사라는 자격은 누가 어떻게 주는 거냐 하는 거지요. 검사 그러면 아무 조직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검사라는 직분을 그 관서의 장이 부여하면 검사가 되는 거냐. 우리나라는 검사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 채널 24K에서 수차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분명하게 검사가 하는 일을 딱 규정을 해놨고 그리고 정부 조직을 하는 정부조직법을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했고 그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지고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중에서 헌법이 준 그 사무를 전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을 우리는 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도 검사가 그럼 있을 수 있게 되냐? 그럼 검사 조직이 이원화가 되는 거냐? 검찰청 소속 검사, 공수처 소속 검사 둘이 또 하는 역할이 같지가 않아요. 검사는 헌법에 있는 헌법에서 부여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행정관청입니다. 사실 결재 과정 굳이 안 거치고도 혼자서 헌법이 부여한 그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검사 조직이 둘로 나뉩니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범죄를 다루어야 하고 검찰청에 있는 검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한 그런 범죄만 다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정할 수 있죠? 더욱이 무엇이 문제냐? 지금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면서 형사소송법도 바꿨는데요. 검찰청의 검사는 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소권만을 앞으로 가져야 되죠. 그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데 그럼 공수처의 검사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검사는 그러한 특정한 계급에 있는 특정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만을 다루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나요? 그럼 검사의 권한이나 직능이 완전히 이분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사의 직능을 이분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헌법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직능도 그렇게 그럼 다 나눌 건가요? 법원 조직상 필요에 따라서 분야를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가 가지는 본원적인 헌법적 권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공수처 소속의 검사나 그 소속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물론 이제 공수처법에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닌데 검찰청의 검사가 보기에 그게 분명히 범죄로 보인다면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공수처의 검사나 거기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은 공수처법에 정한 특정한 지위의 공직자는 아니죠. 그 검사가 그 사람들 수사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또 검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수처로 이첩을 해라, 이관시켜라라고 한다면 이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누구 특정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조직이나 논리에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이 폐쇄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 여기에는 다양한 계급과 다양한 논리들이 합쳐져 있어서 이걸 수사하는데 이거를 수사를 거의 다 했는데 이첩하라. 과연 그런 요구를 공수처장이 해도 되는 거냐? 그거는 수사 방해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 공수처라고 그 형법상의 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분명히 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구분도 지금 없다. 그냥 공수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무소불위의 수사 기소기관이다.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 그들이 하는 일탈은 누가 통제할 거냐? 그 통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만일 검찰청에서 이쪽 공수처가 이첩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이유를 대해서 이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 기관 분쟁을 어떻게 조절하죠? 누가 하죠, 조절을? 이 공수처법에 보면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벌한다든지 이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벌칙 규정이 없지요. 더욱이 참 희한하다 싶은 게 이 공수처는 도대체 범죄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고소 고발을 접수할 것인지 그 사건의 수사를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시작하고 착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요. 과연 공수처도 아무나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찰과 같은 기관인가? 만일 그렇게 고소 고발이 막 들어간다면은 별의별 사건이 다 들어갈 텐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 따지다가 참 볼일 다 보겠네요. 지금 이미 많은 민원이 출범하자마자 그 발밑에 지금 쌓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 기관이 진짜로 이 집권 세력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기관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조직이 다루게 되는 범죄는 전부 거의 다 정치인들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는 이 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정말 가능하겠나? 벌써부터 그렇지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취임 인사차 인사하러 간 공수처장을 상대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민주당하고 공수처는 협업관계야. 뭔 소리입니까 지금? 뭘 뜻하는 얘기죠? 너희는 민주당 하부 조직이고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망보는 역할을 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 다 덮어주는 기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협업을 하는데? 정당하고 수사기관 사이에.
뿐만 아닙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전 수사 이거 이첩해야 돼, 공수처로. 누구 맘대로. 아니, 사건을 이첩하라 마라 할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까? 공수처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공수처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달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벌써부터 자기 손 아래에 두려고 그래요. 이번에 헌재 판결을 봐도 이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행정부 누구 소관입니까? 그러면 총리 지휘 받나요? 대통령 지휘 받습니까? 벌써부터 정치적으로 중립되기는 이미 싹이 틀렸죠. 그래서 채널 24K에서 이 공수처라는 이름의 불쌍한 배가 출범을 했는데, 대양을 향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 배가 처하게 될 운명의 경우의 수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 조직이 당초 선전했던 대로 정말로 고위공직자를 그냥 청렴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포도대장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자. 어떻게 되겠죠? 특정한 지위 이상의 정치적 또는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부만을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데, 그럼 이 조직은 누구들만을 상대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권부는 다 누굽니까?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어떤 일당에 연루된 그들을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이 범죄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진짜 그거는 쓸데없이 만든 거죠. 있을 이유도 없는.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로 법에 정해진 대로 당초 설립 취지대로 선전한 대로 한다면 그들이 수사해야 되는 대상은 전부가 한쪽의 패거리들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만일 그래서 실제로 줄줄이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지금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범죄 사실들이 밝혀졌고 또는 의혹이 드러났고 이런 권력자들, 박범계 법무장관 스스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네요. 전직 법무장관도 그렇고 뭐 줄줄이 있네요. 그럼 이 양반들을 수사 안 할 수 있나요? 수사를 했다고 칩시다, 줄줄이. 그럼 그것이 수사의 가닥상 윗고리가 만일 청와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이 조직을 그대로 둘까요? 또 공수처법을 바꾸려고 하든지 영 마음에 안 들면 애진역에 공수처도 이것도 이놈들은 역시 안 돼 이러고서 헌재에 시비 걸게 하고 그래서 다시 위헌이라고 판결하게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당연히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의 수 하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만일 그러한 집단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넘겨받아서 그냥 뭉개고 덮어주기 이런 쪽으로만 만일 일관한다면, 이 경우의 수, 두 번째 경우의 수,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조직이 길게 살아남겠습니까? 법 적용의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도 정말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꼴을 그대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부담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이 조직을 출범시킨 사람들, 이 조직을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고 그것이 다음번에 이어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악재로 작용하겠죠. 그 또한 이 조직이 잘 살아남기 어려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애초에 윤석열이 쳐내는 거고, 근데 그거 이미 틀렸잖아. 그리고 사후에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그 대통령의 안전 보장해 주는 거, 거기에만 우리의 목표를 두면 되지. 당초에 숨어있던 밑바닥의 논리, 그 밑바닥의 설립의 이유, 이거에만 충실하자.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오면 그건 대검이 하는 게 맞아요. 검찰청이 하세요. 이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건 다음번에 만일 권력이 교체되면 당연히 그 시점에서
이 조직은 사라져야 되는 조직이 되겠죠. 앞으로의 운명이 앞에서 얘기한 법률적인 문제나 무슨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거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 그걸 다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그 운명이 평탄하기는 정말 어렵겠다. 키도 어디로 키를 잡아야 할지, 프로펠러는 얼마나 강하게 돌려야 할지, 나침반은 애초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출항하는 배, 그 배가 또 국민들이 낸 엄청난 세금을 없애가면서 어디로 가시게 될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걱정을 깊게 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예측할 수 있었을 법률 전문가인 공수처장. 사실 청문회에서 그조차도 그야말로 까치배처럼 순결청결한 양반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 자리를 수락한 그 속마음은 뭔지, 그것을 수락한 그의 인격과 인품은 과연 무엇인지 앞으로 눈은 똑바로 뜨고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조직이 모자라서 운영을 못하고 검찰권이 모자라서 다 부패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적 조직에 있어서만큼은 곧 죽어도 정직을 유지해 주려는 그런 기관적인 자세와 그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인격적인 자세,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